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별입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금리 인상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장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채 상승에도 지금 면역력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양시장은 혼조 양세, 경계감이 조금은 짙어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또 미국 고용지표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오전장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오르면서 2,470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817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장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아직은 정확한 수급 주체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무려 10거래일 연속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가 담아내고 있고요. 오락 문화 업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칠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리튬의 공급량이 앞으로 2년 동안 전년 대비 34%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밝히기도 했죠. 리튬 정말 중요한 원자재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어반리튬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듯 했다가 현재 구간에도 다시금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는 SM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반격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SM의 주가 강세가 오늘 눈에 띄는 하루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달 28일 1,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규모의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가 이 SM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공개 매수 가격 근접하게 가격 탄력이 나왔습니다. 14만 9,2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다가 현재 구간 13%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오늘 시장에 처음으로 입성한 종목인데요. 아주 호된 신고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오늘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이른바 따상을 달성했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왔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의 수급이 다시금 약간 들어오면서 1.8%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가 볼 텐데요.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특징주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볼까요?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사흘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정진 명예회장의 선임 추진안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 서 회장의 마법으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기에 빠진 셀트리온을 구하기 위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금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 삼형제들 너나 할 것 없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소외받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명예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한번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 바이오가 요즘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던 게 이제 마지막 불꽃을 코로나 때 뿜어내고 사실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한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술 수출했던 게 다시 반납을 받았던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되는구나, 10백을 찍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면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을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뛰어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세를 이뤄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8, 2019년 지나가면서 천천히 하락세에 집어들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거는 글쎄요, SK 바이오사이니스 정도 빼고는 기억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오시밀러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 것에 왜 이렇게 주주들이 환호를 할까? 여러분들이 주식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통상 항상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 게시판 같은 데 가면은 조금만 주식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뭐 바꿔야 된다, 욕하고 막 이러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지만은 이제 그 셀트리온만 코스피고 그다음에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인데 원래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창 공매도에 공격을 받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면은 셀트리온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주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옛날에 그 하나 이글스에서 하나 이승엽 김승현 회장한테 김태균 데려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김성근 감독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다들 힘을 모아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자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거를 서정진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실제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억들 때문에 서정진 회장은 상당히 주식 친화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주 친화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주주들 마음속에 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뉴스를 참 잘 만들어내요. 실제로 뉴스를 잘 만들어내고 언론 플레이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이 회사 좋아서 꾸역꾸역 모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수익을 내야지 내 주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서정진 회장을 주주들이 좀 반기는 입장이고, 최근에 사실 셀트리온들 정말 흐름들이 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만 일단 볼까요? 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죠. 한 36만 원대까지 찍고, 그 전에 이제 장 좋았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제약바이오 좋았던 시절에 2018년 이때 그때도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코로나 때 마지막 불꽃을 쏘고 내려와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루한 상황인데 이때 서정진 회장이 등판해서 주자를 부양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 사실 셀트리온만 봤을 때도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 진입하셔도 사실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뉴스와 종목이 같이 어우러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당장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제약바이오가 실적 안 보고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실적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한 2017, 18, 16 이럴 때는 누가 제약바이오 실적 보고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참 대세 상승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승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증만 해도 투자 받았다, 자금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발행했던 전환사채들, 그때 발행했던 유증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바로 갈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바이오 시밀러들은 조금씩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들은 있다. 셀트리온이 한번 끌고 나가준다면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것부터 선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후발대로 움직일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일단 서정진 회장의 복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는 긍정적이지만 제약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감하는지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제약 바이오주 아직은 좀 상승하기에 이른가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그 제약 바이오 섹터 내의 흥망성쇠를 봐왔었던 터라 상당히 지금 공감을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개별 이슈로 올라가던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대형 종목군들 이제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야지 업종 섹터가 좀 수혜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돌아왔다라는 이슈는 셀트리온 주가에 있어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재무 상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조 클럽 달성하면서 두 기업 모두 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조 원대다. 이제는 2조 원을 향해서 가겠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까지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까지도 이제는 1조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을 같이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매출액 실적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도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2022년도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또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과거 37만 원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미 그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도 지금 반 이상 날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쪽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힘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의결 결정권자가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정을 해주는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다시 등판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기대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셀트리가 좋은 이제 이슈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재료로 활용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셀트리온 지금 시점에서는 2019년도 거의 저점 구간대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상 쌍바닥 지금 현재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살아남의 여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단기적인 좀 분위기 형성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의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드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3사 합병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실 때 좀 자각적으로 좀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형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 삼형제 중에 좀 어떠한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막내 동생이죠. 요즘 뭐 웹소설도 네. 막내 동생, 뭐 막내 아들, 막내딸 이러기 때문에 막내가 네. 이제 가장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실적이 그렇게 따라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한번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실적도 좋고 그만큼 성장성을 받쳤기 때문에 주가도 따라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먹을 게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하락을 하거나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하락해서 올라갈 걸 생각하고 먹을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친 구간을 뚫어야 되는 100만 원대를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 찢었죠. 거의 뭐 차트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테마입니다. 내려와서 다시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5만 원대 중반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서영진 회장 이슈 이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고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연이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까지 이 훈풍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확실히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좀 더 가벼운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고 좀 무거운 종목은 셀트리온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양행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과거에 민족기업이기도 하죠. 제가 유일한 박사님의 전기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거기다가 실제로 2018년에 이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합니다. 수출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반납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개발한다 말들 많았지만은 제 기억에 확실하게 수출하고 그 뒤에 뒷말이 없었던 회사가 유한양행이라고 기억이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이나 피콤시 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 의약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임에다가 더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라자도 궁극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처럼 급하게 내려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박스권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한다면은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했던 자리가 내려올 때는 지지하는 구간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자리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면은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해도 유한양행에 좀 먹을 것들이 있다. 다만 단기 급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종목도 하나 소개시켜드려보려고 휴원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정말 급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거의 지금 가격대가 코로나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적이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뽐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휴원스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좀 놀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면은 급등이 좀 빠르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휴원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조금 제시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고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는 조금 다른데요. 주와 2글자를 보내주셔야지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셔서 문자 메시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 등의 제재로 피해가 막심한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튬 가격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란이 칠레에 이어서 세계에서 매장량이 두 번째로 큰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좀 부럽기도 한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일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식 와이프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리튬 관련 종목들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늘로? 지금 위에 보이지 않으세요? 더 뚫을까요, 그럼? 네, 지금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 흐름이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수요 굉장히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특히 양극재 소재 종목들 많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 배터리 용량, 그리고 수명, 안정성 등을 이제 결정짓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또 다른 말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그만큼 리튬이 이 배터리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리튬이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리튬 관련 종목들도 뭔가 반사이익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이 리튬은 또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하는 그 정제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정제하는 그 와중에 그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존에는 이 리튬 정제를 다 이제 중국 쪽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국내 수산화 리튬 공장 지어서 리튬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리튬이 계속해서 곽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 생각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뭐 리튬 추출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도 같이 함께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는 리튬을 추출하는 폐배터리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래도 리튬을 지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쪽도 이 리튬 관련주로서 순환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번 달 이제 15일인가요? 14일에서 15일 정도 격에는 유럽판 IRA 법안도 발표가 되는 만큼 이 리튬 추출 관련주로서 폐배터리 관련 섹터도 같이 보자라는 게 주쌤의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주식 와이프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리튬 관련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하나 또 꺼내보자면은 이란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최근에 이제 UAE의 적은 어딜까요?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만약에 수습이 안 될 경우에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란으로 가는 우리 지금 선박사에 최근에 공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르무즈 해역을 지날 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공문들이 실제로 발송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란산 리튬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리튬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그런 단기 단발성 악재들도 내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폐배터리 쪽은 조금 더 각광을 받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분들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시장에 대해서는 단발성의 이슈,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종목도 조금 선별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리튬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징적으로 좀 봐드리고요. 좀 주쌤이 네. 가지고 온 또 관심 종목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하이드로 리튬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리튬 종목들이 끝에 기업명 뒤에 리튬, 리튬이라고 붙는 종목들이 특히나 큰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인데 리튬 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그 수산화 리튬이 배터리용 원자재 규격으로도 부합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규 관점으로 진입해라라는 의견은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구간에서 보니까 전고점 구간대 쌍봉 구간이죠. 31,000원대 구간대를 오늘 좀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쌤이 말씀드린 대로 단기 움직임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분석 관점에서도 봤을 때 매출액은 이제 100억 원대 정도 내는 기업인데 영업이익 적자가 지난해 무려 47억이나 적자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오히려 지금 3월 달 시점에서는 회계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또 태우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앤원 에너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이 지앤원 에너지는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려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출전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앤원 에너지 자체는 발전기 관련된 그 냉난방 시스템인 연료 전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2대 주주가 리튬 코리아거든요. 근데 리튬 코리아 쪽에서 그 탄산 리튬을 고속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리튬 코리아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리튬 추출과 관련된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최근에 3월 달에 연이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쌤 톡방에 지앤원 에너지 어디까지 봐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우리 쌍봉까지 한번 또 추가 상향해서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300원까지 신고가 흐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서 익절 구간을 봐야 되냐? 바로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 있죠. 전고점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익절 구간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 하면은 계속 일부 익절하면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앤원 에너지 계속 보유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세력들도 매도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접근하시면은 더 이상은 안 되고 매도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또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일절 관점만 좀 유지하면서 종목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주쌤이 계속해서 이 종목 언급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리튬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요. 계속 외국의 그런 광물 업체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호주 광물 업체와 미국의 점토 리튬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에도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하게 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량이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동시에 건설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가 이미 제가 예상했었던 이제 주가 부근까지는 거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주쌤이 한 35만 원 선 부근까지 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면 37만 원 선 정도까지도 상방 움직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더 내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종목 가까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만한 리튬 추출 관련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 내지는 최근에 관련 뉴스 기사가 나온 종목들 잘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좀 들어갈 만한 매수 구간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튬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주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폐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총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부터 해서 리튬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한 두 가지 이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희 방송이 좀 시작을 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방송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장중에 내가 어떻게 좀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또 1시간만 보는 게 아쉬운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밑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심심하신 분들만 모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밑에 네. 보시면은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렇게 갖다만 대면 됩니다. 갖다만 대면은 링크가 나오고 그걸 클릭하면은 넘어올 수 있으니까 혼자 오기 힘들고 또 같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 또 실시간으로 장중에 시황이나 뉴스 같은 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힘드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그냥 몸만 오세요. 뭘 더 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일단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쌤 톡방에 와서 거기서부터 착착 기본기를 쌓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쌤 톡방에서는 주쌤이 시황부터 시작해서 뉴스 그리고 특강도 주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점심시간에 상장 폐지 종목을 피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왕 공부할 거 주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무료로 공짜로 주식 공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넘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문자 보내실 때 그 전화번호 입력하는 란에 샵
3772라고 적으시고요. 이어서 주화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문자 보내는 글 쓰는 란에 주화라고 보내주시면 여기 이데일리 방송국 측에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QR코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리그쟁탈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3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각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출전 종목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후보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2015년부터 정말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2021년, 2020년까지 한 5년, 6년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더존 플러스를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더존으로 주로 이제 회계 프로그램들을 그때 많이 쓰고, 또 지금도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더존을 다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자 회계나 이런 것들 따시는 분들도 더존을 쓰실 줄 아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회사인데, 최근에 좀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한 50%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보시면 주가가 빠진 게 거의 뭐라 그럴까, 번지 점프 때 세워놓고 거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다이빙을 했는데 정말로 뭐 반토막이 넘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네. 무슨 이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더존 비즈온이 회계를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그걸 잘못 공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회계 회사가 회계를 잘못 공시한다고? 장난해? 그러면서 그냥 다이빙을 거의 뭐 수면 밑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을 살짝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도 다시 길었죠. 횡보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횡보하다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최근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급하게 빠지고 들어 올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요, 조금 무겁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들고 오셨네요. 네, 무겁지만 또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영재 전문가님이 첨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저도 첨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정말요? 이거 빨리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종목 잘 빨리 엄선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네. 최근에 또 배터리 3사 종목들 움직임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배터리 3사 기업들 보면은 SK온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있는데요. 이 SK온의 회사가 또 SK 이노베이션이지 않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낙폭 구간이 1년 한 반 정도 가까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모멘텀이 없다가 지금 모멘텀이 서서히 또 들어와주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그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지금 2년 정도 낙폭 구간이 컸었는데 최근에 SK온 쪽에서 포드랑 그 해외 유럽 쪽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뺏기게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포드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진출이 아니라 유럽 진출은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니까 미국 진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이 계속해서 미국 진출, 포드와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미 지금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블루오벌 SK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총 한 5조가량 투자한다고 했는데 약 2조 원 정도를 지금 현재 2차 출자하기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드와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출자까지도 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200조 원 이상의 이제 수주 잔고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SK온 쪽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게 됐는데 사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 좀 잘 만듭니다. 근데 국내에서 아무튼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급형 제품으로 꼽히거든요. NCM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적인 이제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초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SK 온발 좀 이런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구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3, 4%대 이상 상승세 나오지만 오늘 구간에서 6%대 상승세 나오고 거래량도 다시 한 번 더 증가해주는 데다가 전고점 구간까지 돌파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초창기 또 매집 같이 함께 세력들과 함께 들어가신다면 또 좋은 수익 올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SK 이노베이션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AMT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나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모듈 같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판매하느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삼성그룹사에 전반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아수스 같은 해외 그룹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공급처를 갖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00억대 영업이익을 찍다가 2021년엔 800억대까지 올라가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졌잖아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섹터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졌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저조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렇게 실적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종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같이 억울하게 죄 없이 맞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수가 올라간다고 반영을 하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현재 구간 기술적 분석 자리로도 전에 돌파했던 자리가 현재는 지지해주는 자리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만큼 되돌림만 줘도 사실은 먹을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SAMT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입니다. 인선 ENT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인선 ENT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주쌤이 3월 달 폐배터리 관련 이슈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4일 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14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 안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일정량 이상의 제품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폐배터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 인선 모터스 쪽에서는 이 재활용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회수된 배터리는 관계사 등을 통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의 금속을 95% 이상 재활용해서 재료,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인선 ENT 주가 움직임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난 8월 구간에서 한번 나왔다가 다시 좀 추세가 전환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매물대 구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성장세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고 두 번째 종목 인선 ENT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조금 짧게 한번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일진전기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 못 간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화면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실적이 쭉 나옵니다. 100억대부터 현재는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몇 년에 걸쳐서 2배 넘게 성장을 했고 과거 한때 전선 테마를 불 때 테마로도 엮여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돌려내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쌍바닥 자리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자리인 만큼 현재 구간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도 좀 실려 있고 점차 추세를 올리고 있다는 점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또 전기 관련된 섹터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원자력 발전과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JW 중해제약도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인 바이오니아가 100%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탈모 관련 종목들이 반짝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탈모 치료제 국내 특허를 취득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21년과 대비해서 매출 실적 늘고 영업이익 역시도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면서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 효과도 있었고요. 전문 의약품을 비롯해 일반 의약품 사업 부분 매출이 각각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실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재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R&D 연구개발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전 후보 종목들 차례대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출적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출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SAMT라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은데 급락을 했고 대만등을 할 수 있다. 장기 입형 때까지만 잡아도 장기 입형 때 가격대까지만 잡아도 먹을 게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주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GPU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일단 현재 3,030원인데 3,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등 시에 장기 입형때 가격만 해도 3,60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2,500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AMT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3월 달에 순환매가 예상되는 인선 ENT 폐배터리 관련주로 선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2월 달에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선 봉이 뜬 이 구간을 주쌤은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선 봉 지금 시작되는 시가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주봉상 보면은 상방으로 120주선 구간대 매물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방 매물대 11,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종목은요. 인선 ENT였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보다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 함께했는데요. 이영재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샵 3772번 문자 상담번호 열려 있는데요.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 주식 빅리그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마감장까지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